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옥군입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번 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공이 라켓에 맞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반발 타이밍에 맞춰서 힘을 주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전에 드렸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탁구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탁구를 치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칠 때 이 타이밍이 맞아줘야겠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하려고 들어요. 그럼 연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춰야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죠. 타이밍을 맞춰야지. 그런데 탁구에서 그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될까요? 한 수십 가지 될까요? 아닙니다. 한 수천 가지 돼요, 최소한. 그럼 그것들을 전부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동시에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럼 한 가지씩 그렇게 해나간다 그래도 얼마가 걸릴까요? 수천 가지라고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뛰어도 수천일이 걸려요. 365일이 1년이니까 한 1년, 10년 정도 걸리겠죠. 3,000개 정도 그걸 소화하려면, 하루에 한 개씩 소화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상 그것을 한번 이해했을 때 머릿속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이해하고 나면 제 경험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가르쳐 줘 보기도 했는데, 한번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연습하게 돼요. 오히려 그 머릿속에 있을 때는 연습이 잘 안 됩니다. 그것만 연습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습이 일어나도록 해야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제가 습득해야 될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마다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겠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 한계가 지워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수천 가지를 한꺼번에 다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한번 이해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게 없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 제 경험상 플레이를 할 때는 내가 이 동작을, 어깨가 지금 너무 뒤로 처져 있다, 발이 너무 앞서 있다, 그런 생각은 접어야 됩니다. 플레이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플레이를 하는 동안은 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발목을 잡아요. 자기 플레이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건 연습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연습할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습 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것은 잠깐 해볼 수 있어요. 한 30분. 그 다음엔 잊어버리세요. 그걸 붙잡고 연습을 한다. 그러면 실력이 안 늘죠. 그거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가 된다고 탁구의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기술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력을 늘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뭐가 중요하냐?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해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머릿속에서 놔버리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한번 이해한 건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것과 한 번 이해하고 잊어버린 것은 차이가 뭘까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늘어요. 그냥 늘긴 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더딘 속도로,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한 수백만 번 연습을 한다. 수백만 번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동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쉬어서 500만 번이다, 1000만 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1000만 번이라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 대충 계산해 봅시다. 계산됩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는데, 이걸 1초씩 잡읍시다. 한 번에 1초씩 걸려요. 그러면 1시간이면 3600번 연습하겠죠. 그러면 하루에 사람이 진짜 초인적인 연습을 해서 10시간씩 연습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36,000번씩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이거를 진짜 로봇처럼 계속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36,000번씩
열흘이면 36만 번, 100일이면 360만 번. 그러니까 1000만 번이면 약 1년 걸리죠. 1000만 번을 이거를 연습하겠다 내가. 1000만 번이라는 숫자는 그 정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년 내내 하면 1000만 번 연습이 되죠. 1000만 번 정도 연습하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도 깨달음이 와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거네. 공이 맞는 순간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1000만 번 한 1억 번 정도 연습하면은 다 와요. 근데 1억 번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긴 횟수죠. 많은 횟수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실력이 느리는 방법을 취할 때 그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한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전에도 드렸지만 이해를 하고 잊어버리고 연습하는 경우, 이해를 하고 그걸 계속 머릿속에 두고 연습하는 경우, 평생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연습하는 경우, 자, 어떤 게 제일 빠를까요? 이해하고 잊어버리는 게 가장 빨라요. 이해하고 머릿속에 둬도 조금 느려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데,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잊어버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뿐만 아니라 탁구를 치다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심득이라는 표현을 쓰죠. 무협지 같은 데서 심득. 마음에 어떤 득이 있었다. 깨달음이 있었다. 심득이 있었다.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음악이라 할지라도 기량이 관련돼 있다면 다 마찬가지예요. 자, 탁구를 예를 들자면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이제 탁구를 즐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죠. 요거 내가 요래서 요렇게 드라이브가 이렇게 맞을 때 이 느낌이 있구나. 이 느낌 놓치기 싫죠. 한번 이제 그 느낌이 오면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 동영상 말고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가는 것도 생기고 제 동영상에서 알게 되는 것도 생기는데 뭐가 중요하냐? 제 경험상 알게 된 거는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지는 몰라도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비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해하고 한번 이해했는데 나중에 또 생각이 안 나느냐? 생각납니다. 근데 그걸 주구장창 의도적으로 계속 그걸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 돼버려요. 나 이해했어. 잊어버리세요. 편안하게. 놔버리세요. 그럼 그걸 한번 이해하고서 그냥 놔버렸다고 해서 그것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랑 똑같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무의식 어딘가에 그 이해한 그 데이터가 어딘가 돌고 있겠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시때때로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마다 저는 다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잡아두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 많은 그 깨달음이 생길 텐데 그걸 다 머릿속에 붙잡아 두겠다. 그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비효율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을 늘릴 때 어떤 원리를 이해했을 때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 공과 여기 맞을 때 자, 오늘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자, 그러면 단계 다음 시간에는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러분은 이제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그렇지. 얘가 맞을 때 여기가 푹 들어가겠구나. 조금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때보다 저 때보다 한 세대 이후에 나온 젊은 사람들은 전체적인 그 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지능이 높아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을지도 모른다. 글쎄요. 지금 신세대 젊은 사람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일 뿐이지만 어찌됐건요. 잘난 체 하는 놈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는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사실 살짝 맞았을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얘는 살짝 조금만 들어가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세게 맞았을 때를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그때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살짝 맞았을 때도 거의 원리는 같은 증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짝 톡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반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힘을 지지해 주게 되면
살짝 치는 것 같은데 공은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잠깐. 요게 맞을 때 요건 들어가겠다 당연히 알겠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몰랐던 거고요. 생각을 해보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맞았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 조금 어렵죠. 저도 이거를 실제로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이거 우리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자, 네, 초고속 카메라로 요즘엔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로 찍어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갖고 맞으면서 얘가 축축축축 들어가겠죠. 예. 그건 저는 지금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안 해봤고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추측만 합니다. 제 추측이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간단한 거니까 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강하게 와서 맞았을 때 착착착착 맞으면서 얘는 푹푹 들어가고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쪽이 살짝 찌그러지겠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거 시간이 관계가, 잠깐만요. 이게 골프공처럼 재질이 이게 전체가 이렇게 고무처럼 이렇게 꽉 차 있는 고무처럼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찌그러지냐 하면 이게 딱딱 맞는 순간 얘가 반 정도로 이렇게 쭉 찌그러져요, 얘가. 근데 얘는 말이죠. 생긴 게 셀룰로이드, 이렇게 막으로 생겨, 속이 비어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시간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